자, 불공정 법률행위 갑니다. 법조문,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반사입니다. 반사회로 바로 무효. 자, 이거 불공정 법률행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반사회 예죠, 예. 자, 갑이 아들을 위해서 10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1억밖에 못 받았죠. 1억.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이게 바로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급부는 10억, 반대급부 받은 건 1억. 10배 차이니까 현저한 불균형. 자, 피해자 갑한테 법조문,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공박의 의미, 급박한 공궁. 그럼 뭐가 급할까요? 돈이 급하겠죠. 경제적 원인. 하지만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같은 공박에 포함된다. 자, 무경험 그대로 옵니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그래서 갑평생 토지 매매는 처음이지만 무경험이 아니란 얘기지. 사회 경험이 있으면 유경험자란 얘기예요. 자, 또는이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있을 필요는 없고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다 기출지문이죠. 자, 폭리자는 피해자 갑한테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아요. 안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까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 그래서 이용의사까지 있어라. 이용의사까지 있어. 폭리자에 관한 요건. 자, 이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세트.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가 한다면 맞는지.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주관적 X. 세트죠, 세트. 찍는데 세트로 찍는 거예요. 객관적. 자, 피해자 갑이 바빠서, 어이구, 어디 갔어? 바빠서 대리인을 썼죠, 대리인. 그런데 대리인이 10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았, 1억밖에.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원칙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공박만큼은 떼어낸다.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왕별. 그래서 6번 왕별.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많이 나오고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 공박은 떼어낸다. 아버지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그 다음 세트.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불공정이 반사회죠? 그러니까 반사회 불공정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성립 당시. 그래서 나온 판례가 기억 판례.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여기서 스톱.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이 아니래.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이 아니죠. 그러면 소수로 불공정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돼야 돼. 판단 기준 시점이 법률행위 당시 시점이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불공정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설사 그 후 불공정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 입증 4번 입증.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이유는
실제로 내 의사로 급매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사로 급하면 10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신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군요. 이렇게 추정해 주지 않아요. 실제 급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옵니다.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 이 세 가지 사실로 이루어진 거라 추정되지 않는다. 자, 세트. 추정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전부 다 입증. 피해자가 스스로 전부 입증. 그래서 객관적 요건, 현장 불균형, 주관적 요건, 공박경솔 무경험, 상대방 요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피해자, 갑이 다 입증합니다.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효과 반사이죠. 반사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반사랑 똑같고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바로 명일동 알박기 사건. 20억짜리 토지 매매는 건설사 피해자 알박기한 폭리자, 폭리를 취했다. 즉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놨죠. 20억짜리 매매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준 판례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된다. 자, 피해자는 아버지는 내 땅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리를 취한 어른 피해자 갑에게 내 돈 1억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못 돌려받는다. 이유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에 단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놈이 이놈 한 놈이니까 너는 법문대로 못 돌려받아. 하지만 피해자는 나쁜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느낌으로 하면 돼. 느낌으로 이것은. 이게 효과에서 나오는 지문들. 자, 적용 범위. 여기서 왕별이 나오죠.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이 법조문이 작동됩니다. 적용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의사표시 2개 계약. 하나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채권 포기. 구속당한 남편을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죠. 심리적 공박이죠.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남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건. 이거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효예요. 이 부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지. 구속당한 남편을 위해서 왜 포기하냐고 1억 채권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애초에 포기를 하지를 말지. 뭐 좀 요즘 교도소 좋아. 살만해. 얼마 산다고. 업무방해죄. 집행유예야. 그거 집행유예. 잠시 구속됐지만 금방 집행유예 나오거든. 굳이. 포기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도 심리적 공박. 여기서 심리적 공박이 나온 거예요. 심리적 공박. 쫓기니까 남편. 이상한 부인이야. 자, 가장 중요한 거. 무상계약. 증여계약. 반대급부가 없죠.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왕별. 경매. 법률행위가 아니죠. 경매는 상속 경매. 대표적인 187조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불공정 조문은 작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무상 증여 경매 적용 범위에서 2번하고 3번 왕별이에요. 왕별.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무상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지문은 이렇게 두 줄짜리로 길게 나와요. 그럼 나는 중심을 뽑아내야죠. 무상, 증여. 이것만 뚫어지게 보는 거야. 그 머릿속으로 계산해. 괄호를 계산해.
반대급부 없어. 반대급부 없으니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공정 적용되지 않아. 부정으로. 경매 이렇게 길게 나와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재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이유로 그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자, 중심 뽑아내야 돼. 경매만 동그라미 하고 또 괄호를 풀어가야 돼. 경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불공정은 작동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지문은 길지만 이 두 줄짜리에서 중심을 뽑아내고 그 중심을 가지고 괄호로 머리 돌리고 머리 돌려서 소수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그 과정으로 민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정이 싫으면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싫으면 저는 단순 암기가 좋아요. 무상증여 적용되지 않아요. 경매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외우세요. 그 강의 좋으면 저 강의 듣지 마세요. 자꾸 저는 머리 쓰게 하는 나쁜 강사니까. 저는 자꾸 머리 쓰게 하잖아. 왜 자꾸 머리 쓰게 하냐고.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항상 제 교재는 괄호를 통해서 있다 없다를 풀어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라. 그래야 민법 점수가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이긴다. 이게 결국은 이긴다. 자, 5번.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나중에 소송 제기하기 없기?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역시 무효. 그래서 소송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다. 이해됐어. 이런 거 이해하는 거고. 오케이. 자, 법률행 해석. 법률행 해석은 법률행 동네에서 제일 안 중요하죠. 제일 안 중요해요.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 여기서는 규범적 해석을 좀 알면 돼요. 표의자, 의사표시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해라. 이게 자연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해라. 이걸 외워요. 이건 규범적 해석이라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나오니까.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들어가는 걸 규범적 해석. 이런 거 머리 글자 따도 돼요. 상규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뭐다? 규범적 해석. 상규. 이런 건 머리 글자 따도 돼요. 상규. 상대방 시각에서.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어디에 작동되느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작동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결정해라. 규범적 해석.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은 표시가 보이죠. 그래서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해라. 이게 규범적 해석인데요. 표시상의 효과사 이런 말이 나오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의사표시한 표의자 갑의 입장이니까 표의자, 당사자,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지 주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하면 자연적 해석 표의자 입장에서 지 주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이렇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심이니까 내심적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다 기출 지문이에요. 한 번씩 떴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표시 무해 원칙이죠.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갑과 을이 약정한 게 뭐다? 여기 동그라미가 빡 들어간 거야. X. X에 대해 갑과 을이 서로 의사가 일치했다. X. 그럼 X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X로 약정하면 X로 성립. 그런데 지번을 착오했다. 이 말이 떠요. 번지수를 착각해서 Y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 그 다음 Y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등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지번 착오가 나오고 X로 약속했는데 Y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오표시 무해 사례 문제구나. 이렇게 동네를 딱 파악하시고, 그러면 잘못된 표시라도 제목에서 느끼는 거예요.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한 X로 계약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오표시 무해의 의미예요. 계약서에 잘못 계약서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 X로 계약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래서 제목이 오표시
잘못 표시해도 무해다. 그래서 또 질문이 나오죠. 갑가을의 의사는 X로 약속했으니까 X에 대해서 성립. 자, Y토지로 집어넣을 차고 해서 잘못 표시해서 Y토지에 등기가 됐죠. Y토지에 대해서는 불성립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 당사자는 X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Y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합치가 없죠. 계약서에만 써져 있을 뿐이 등기만 돼 있을 뿐 갑과을의 의사는 Y에 대해서 합치가 없어. 그러니까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자, Y토지 자체가 불성립이니까 Y토지에 관한 의뢰 등기는 계약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효겠어요? 소유권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Y토지에 관한 의뢰 등기는 무효. 무효니까 Y토지 소유권 없다. 자, 우리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죠. 항상 3자 병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물어요. 그러면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이거 보지 말고 앞놈을 봐야 돼. 을한테 이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소유권 없네. 소유권 없으니까 그대로 넣어도 없겠네. 승계취득의 법률을 작동시켜서 해결해야 돼. 선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계속 장난친다고. 선이. 무조건 선하게 휩쓸리면 안 돼요. 무조건 앞놈을 봐야 돼. 앞놈, 너 Y토지 등기 무효 소유권 없구나. 왜?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불성립이니까. 불성립, 없네. 계속 흘려. 자, 갑과을 당사자는 이 매매계약 지번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결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유, 쌍방의사, 갑과을의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쌍방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왕별,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여기가 뭡니까? 나머지 별 3개, 1, 2, 3, 4 별 3개. 3번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왕별. 5번은 별 3개 아니에요. 하지 말고 그냥 빈 걸로 남겨놔요. 아무런 흘러가는 거니까. 그럼 5번 지문이 뭐냐? 흘러가는 지문. 이건 절대 정답 지문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100% 장담해요. 정답 지문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에 정답 지문 받고 절대로 5번은 정답 지문 받지 않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흘러가는 거. 자, 가장 안 중요한 지문. 을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정답 지문은 1, 2, 3, 4 있었으니까. 이건 물음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지문에 나왔어. 그럼 한번 찍어보죠. 이해를 해야 이런 걸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찍을 필요도 사실 없지만. 을은 갑한테 X토지에 대해 등기 주소에 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막 단순히 애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기 싫다는 얘기지. 안 해도 돼. 안 중요하니까. 하지만 찍을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찍어봐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민법은 생각을 해야 찍어요. 을은 갑한테 X토지 계약은 성립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주세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Y토지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고 X 줘야지 할 수 있다. 왜? X토지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채권 생겼죠. 그러니까 주세요 할 수 있다. 흘러가요. 전형적으로 흘러가 5번은. 결국 1번 쌍방의사가 일치한 X로 성립. 이게 중심이죠. 1번 그 다음에 착오 취소할 수 없다. 1번 3번이 중요하죠. 2번도 기출 당연히 나오니까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자,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거기는 별 3개예요. 아까 노란색 해놨어요. 자, 이제 보충 쪽에서 이런 거 안 나와요. 2번이 한 번 나왔어요. 이것도 찍을 수 있어요. 보충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자,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찍으실 거예요? X라고 찍으실 거예요? 범죄 흔적. 항상 찍을 때는 범죄 흔적을 잡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말한다. 맞는 지문. 객관적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지문으로 찍으면 된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당사자 확정 문제. 자, 이거 3월달에 했죠. 엊그저께. 3주 전에. 이거 애우는 게 아니라겠어요. 이해하라겠어요. 이해.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결정. 그러면 말이 되죠?
맞는 지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대방 시각에서 결정. 이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시각에서 맞는 지문. 자, 대리죠. 대리가 제일 쉽지.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 체결. 그러면 대리인을이고 본인이 갑이란 얘기예요. 본인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자,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통해 갑 본인과 계약 체결했는데 의사가 일치 됐어.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의사가 일치됐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당사자가 된다. 그럼 맞는 질문이죠. 본인이 당사자,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똑같아요. 갑이 배우자의 을을 대리해서 은행 찾아왔죠. 그럼 누가 본인이에요? 본인 대리인을 빨리 본인의 동그라미예요. 본인이 누구야? 본인이 을이죠. 갑이 을을 대리해서 왔으니까 갑이 대리인. 그럼 본인 을. 그래서 은행에 와서 본인 을의 실명 확인 절차 거쳐 을명의 예금계약. 그러면 문제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당연히 본인 을이 돼야지. 대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인. 아까 3번하고 똑같아요. 본인. 본인이 당사자. 그 다음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뛰어들었죠.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낙찰받았대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낙찰자는 을이다. 이미 답이 있어. 을이 낙찰받았네.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이거 유효니까, 계약명의신탁 유효니까 경매죠. 그래서 낙찰받은 을이 낙찰자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계약명의신탁 경매 세 번째 동네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안 중요하니까. 자, 법률행 해석 표준. 법 전문 두 번째 하나 봐요. 법 규정 중 선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 없는 규정이래요. 관계 없대.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임의 규정.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 그런데 임의 규정 법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법과 다른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나 봐요. 법하고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라면 내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하고 다른 관습하고 누가 이기느냐? 우리 법조문은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법보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이긴다. 관습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법을 이겨버리죠. 그게 법률행위 해석 표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사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임의 규정을 이기죠.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B로 할래. 의사가 이겨요. 그런데 이 법을 이겨버리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관습. 사실인 관습이라고요.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C라는 관습이 있어. 내 의사가 잘 모르겠어. 그때는 관습이 이겨버려요.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해석할 때 관습이 임의 규정에 우선한다. 그래서 괄호 관습이 임의 규정에 우선한다. 언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이놈이 손 빠지. 임의 규정도 이기고 관습도 이기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습이 임의 규정 법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당사자도 배제할 수 있고 관습도 이겨버릴 수 있고. 그래서 임의 규정은 참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나한테도 지고 관습, 동네 관습한테도 줘요. 동네 관습. 그래서 우리 소유권 파트 상린관계에서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 그래서 법조문이 관습이 없으면 그딴 말이 나와요. 즉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습이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의 규정을 이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 그럼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 줘야 돼요. 법은 당사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야. 판사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 아니 관습법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법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 하지만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관습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돼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한 번 나왔어. 한 번. 30년 동안 한 번 나오네. 한 번. 자, 이제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갑니다. 자, 의사표시는 참 어렵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의사표시. 문제는 두 문제 나오고요. 동네는 5군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력 발생. 자, 동네가 5군데인데 또 동네가 이렇게 갈리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3가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 자, 비진의 개념. 불일치를 표의자 갑이 알고 합니다. 혼자 합니다. 짜지 않았죠. 통정. 불일치를 표의자 갑이 알고 합니다. 상대방과 짰습니다. 통정의 표시. 착오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당사자 표의자 갑이 모릅니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시험 지문 비진이 의사표시는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이렇게 나오고 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랑 구별된다. 이런 질문이 떠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 질문을 해결해요. 알고 모르고 통정했고 통정 안 했고 서로 구별. 사기 강박은 살려고 사고 주려고 주죠. 의사표시 일치. 자, 비진이. 이 점은 엄청 중요하죠. 조금 이따 합니다. 자, 요건. 비진이의 의. 표의자 갑이 을한테 줄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의사 없으면서 아파트 한 채 준다는 거짓말한 거죠. 증여의사가 없는데도 증여한다는 표시를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표의자 갑이 당연히 알고 합니다. 상대방은 관여하지 않았죠. 혼자 통정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증여의사 없는데도 증여한다는 표시. 불일치,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비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따라서 이게 시험 질문이죠. 이게 1번의 기억 형태로 나와요. 비진이는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고 비진이는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그러면 괄호는 여기 봐요. 모르는 이건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이렇게 바로 들이대요. 우리 시험 지문은.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 착오는 모르고 하지. 그래서 구별되겠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민법은 계속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자, 강박 증여 사건. 여기 이제 별 3개 이제 2번, 3번, 4번 계속 별 3개 할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너 사형시켜 버릴 거야. 네 재산 국가에 헌납해. 50 재산 헌납 사건. 강박 증여죠. 자, 갑은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증여의사 없이가 아니라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했죠. 이걸 외워야 돼요. 강박 증여는 이걸 외워야 돼. 이게 비진이 아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민법은 뿌리를 외워야 돼. 뿌리를.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따라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불일치 동네인 첫 번째 동네인 비진이 의사 표시가 아니다. 사기 강박은 살려고 사고 주려고 줘요. 증여의사 있어요. 그래서 증여의사 없어야 되는 비진의사 표시는 아니다. 그 중심을 꽉 잡아야 돼. 강박 증여는 동네가 사기 강박은 주려고 줬다. 증여의사 있다. 자, 그래서 지문. 이건 2번부터 시작되죠.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진이란 특정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노란색 위주로 외우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란 사항 아니다. 그래서 진이란 증여하고자 하는 당신의 생각이지 당신 진정으로 당신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강박증여의 경우 재산을 국가에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당신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국가에 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왜 안 죽으려고, 사형 안 당하려고 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당신은 증여의사로 증여한 거예요. 증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증여의사 없이 증여 표시한 비진의 의사 표시는 비진이는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강박증여는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 의사 표시가 일치동네, 일치동네. 불일치동네 증여의사 없이 증여. 이게 비진인데 이게 아니란 얘기지. 증여의사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죠. 강박 증여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증여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증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증여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는 있다. 결국 이 질문은 강박증여는 증여의사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틈이 골라내야 돼. 방금 증여의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박증여는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증여의사 있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란 얘기. 맞는 질문. 말이 어렵지만 증여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속 이거 5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익숙해져요. 증여의사가 없다 할 수 없다. 없다 이중부정은 있다. 결국 강박증여는 증여의사 있다 지문이구나.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기억 다 별색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자, 이제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우리 이사장님 갑의 부탁에 따라 은행에 왔죠. 그래서 대출 명의를 빌려줍니다. 자, 을의 본심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 본심이야. 본심. 명의 빌려준 사람은 이거 외워요.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강박증여하고 똑같아요. 증여의사 있듯이 채무부담 의사 있어요. 따라서 명의 빌려준 사람의 의사는 채무부담 의사 없이가 아니라 있으니까 비진여의사 표시 마찬가지 아니다. 따라서 이건 확정유효 계약이고 확정유효니까 명의 빌려줘서 사인하면 대출계약에 사인하면 네 빚이다. 그래서 당신이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비준이 아닙니다. 은행이 알았다고 알할 무효가 되지 않아요. 확정유효입니다. 그래서 명의 빌려준 경우 이 명의 빌려준 사람의 의사표시는 비진이가 아니에요. 왜?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 표시. 결국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괄호를. 이걸 외워야 이 소수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명의 빌려준 사람은 비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유효이기 때문에 사인한 대로 명의 빌려준 당신이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세요. 확정유효니까. 그래서 제가 사인하면 네 빚이야, 네 빚이야. 사인하면 네 빚이야. 뭐 은행이 알았다고 해서 알랄 비진이가 되죠. 왜? 애초에 비진이가 아니니까. 애초에 비진이가 아니니까. 명의돼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이거 5번, 6번 안 중요하죠. 여기서도 느낌을 가져야 돼. 사직의사 없는데 사용자 지시로 사표 냈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사직의사가 없는데 사표 냈어. 의사 표시 불일치네. 비진으로 끝났네. 맞는지 뭐. 자, 이번에는 자의로 사직서 제출 중간 퇴직 의사 표시. 스스로 사표 냈구나. 사표 낼 생각 없는데 사표 이런 말이 없네. 스스로 사표 냈구나. 따라서 비진이 아니구나.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안 중요해요. 자, 효과. 이제 여기가 왕별이지. 여기가 법조문 제1항 2항이 여기서 나와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법조문 같이 보면서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이유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요. 자, 얘는 증여의사가 없지만 을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 상대방 시각. 상대방은 표시 행위를 받죠. 그래서 표시된 대로 당신 주세요. 원칙 이 증여계약은 비진이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줄 생각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을 알았다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래서 비진여의사 표시는 원칙 유효, 알알 무효. 다음 페이지 그게 있는 거예요. 원칙 유효, 알알 무효. 자, 그러면 알았다, 아기.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당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요. 알 수 있었잖아요. 책망이 들어가죠. 선이 유과실을 말해요.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면 악이랑 동급. 그래서 선이
모르는 데 대해서 유과실이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알랄 반대말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유효가 된다. 선인데 유과실이면 무효가 되니까 결국 유효가 되려면 을은 선이고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알랄 반대말 선이 무과실이야 유효가 된다. 그게 1번의 기억지문으로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진이는 상대방 을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담은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맞는 외워야 돼요. 알랄 반대말 선이 무과실 선이고 과실까지 없어야 유효. 자 그러면 또 우리 지문에는 유효 무효가 이제 생략돼요. 지문 속에 없어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을은 등기반걸 전제로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머리 써야 돼. 선이 무과실이라고 유효 있을 유 소유권 취득 이렇게 머리 한번 써야 돼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등기받았는데 증여사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겠죠. 그럼 머리 써야 돼. 알 무효 머리로 계산하고 무 소유권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계속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중간에 생략된 단어를 머릿속으로 계산해내야 돼요. 못 외워요. 풀어가야지. 그러니까 총칙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 외우려고 하니까. 풀어가려고 하면 그것만 훈련되면 나중에 총칙이 쉬워져요. 근데 기출지문을 막 외우려고 해. 죽는 거지. 못 외우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외워? 불능이지. 저도 못 외워. 외우라고 하면. 풀어가야지.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외워야지. 이런 거. 이런 걸 외우고 이 외운 걸 바탕으로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 유효. 알랄 무효. 그래서 알 수 있었다가 선이 유과실이다. 이런 걸 정확히 외워놓고 이런 걸 외워놔야 이제 이런 게 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지. 자,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항상 3자. 이러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선의 병 등기반걸 전제로 소유권 취득하냐 이제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자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병이 나온 순간 무조건 소유권 취득. 볼 것도 없어.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선의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놈이 선이 무과실이든 이놈이 알알이든 상관없어요. 왜? 제2항 때문에.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 때문에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의 병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왜? 둘만 무효고 나는 유효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통정에서 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이 있어서 승계 취득하고 설사 알랄 무효여도 선의 3자니까 보호돼서 소유권 취득하고 결국 중심 통정의 표시든 비진이든 선의 병이 나온 순간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설사 선이 무과실이든 알랄이든 선의 병이 나온 게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유는 비진이 무효로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하니까. 그래서 선의 3자는 무조건 유효 소유권 취득. 그래서 1번 기억년 다 포함 왕별이에요. 왕별. 다음 페이지 2번 기억 포함 왕별. 그러면 이게 왜 밑에 3자에 대한 효과 무효는 선의 3자 이 별 3개죠. 2번에 1번 별 3개. 왜 이게 20번이나 나왔겠어요? 왜? 15번 5번. 계속 내는데 또 계속 틀린다는 얘기지. 풀어가지 않으니까 애우려고 하니까 포기해버려. 왜? 안 애워지거든. 풀어간 사람은 그래 선이 무과실 유효 소유권이 있겠네. 그래 선의 3자는 무조건 보호되니까 소유권이 있겠네. 알 수 있었다가 선이 유과실 무효니까 소유권 없겠네. 단순히 유효 물 안 나와요. 민법은 소유권 총칙은 소유권하고 연결시킨다고 계속 지문이. 그러니까 소유권 나와버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막 선이 하기에. 선이면 취득하겠지. 다 X예요. 오히려 반대로 찍어야 돼. 찍으려면. 반대로 찍는 게 차라리 확률이라도 높아. 근데 그렇게 찍어지나? 심리상? 절대 못 찍어줘 그렇게. 내 느낌으로 찍는 거지. 내 느낌이 이런데 반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찍어줘요. 그래서 정확히 이 중심을 잡고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유, 소유권이 있다. 알랄 무구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무니까 소유권 얻겠다. 너 선의 3자야?
의사표시 동네 선의의 3자는 무조건 소유권이 있겠다.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 선의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이 중심만 꽉 잡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해결돼요. 통정의 표시도 똑같아요. 통정의 표시, 선의의 병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놈 소유권 먹어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무슨 말이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의의 병은 소유자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3번. 이것도 찍어봐요. 상대방이, 저 위에 3번이에요. 왼쪽에 맨 위에 2번, 3번 할 때 상대방 찍을 수 있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 이걸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 찍을 거예요. 범죄 흔적 어디를 가지고 내가 찍을 거예요. 진이 아님을 알아. 자, 어디에 내가 밑줄, 동그란 밑줄을 할 거예요. 지금 지문이 뭘 물어본 거예요? 입증이죠. 입증에 관한, 증명에 관한 지문이죠. 그러면 증명에 관한 지문인데 누가 뭘 입증하라고 지문이 되어 있어요? 악의를 증명하래요? 선의를 증명하래요? 악의를, 알았다가 악이죠. 그러면 무효주장자 갑이 상대방 을에 악의를 증명해라 지문이에요. 그럼 맞는 지문 X지문. 악의를 증명해라. 알았다는 걸 증명해라. 맞는 지문 X지문. 맞는 지문이죠. 무조건 악의를 증명해라.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무효주장자인 갑이 상대방이든 제3자 병이든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증명에 찍는 룰. 악이 알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 지문이 뜨면 100% 맞는 지문이에요. 악의를 증명해라. 근데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럼 무조건 X예요.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X. 왜? 선의 몰랐다는 건 소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을 입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악이 상대방에게 넘겨주죠. 네가 제가 알았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해라. 이따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증명은. 소극적 사실, 적극적 사실. 이것만 알면 많은 파트에서 입증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해결이 돼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않고 느낌이 온다는 얘기. 아, 입증은 소극적 사실은 입증 안 하는 거고 적극적 사실은 입증하는 거고 그 패턴을 이해하게 돼요. 그 패턴을. 자, 적용 범위.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작동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다 비진이 작동돼요.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죠. 원칙 유효, RR 무효.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이 규정을 대법원이 갖다 써요. 자, 안 되는 놈, 새 놈이 안 돼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작동 안 돼요. 의사표시 규정이. 그 다음에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작동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 사표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맨 마지막. 자, 이제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쉬고 합니다.